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 팀에서 고객지원 그룹을 맡고 있는 정민희 그룹장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비정형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핫한 키워드죠.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HL홀딩스와 함께 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HL그룹의 지주사인 HL홀딩스는 모빌리티와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자동화로 소개해드릴 영역은 물류 추적 프로세스입니다. 물류 추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 공장으로 B 제품을 언제까지 배송해줘 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물건이 제대로 배송이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 생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공장 라인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또 고객과의 신뢰가 깨지는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인 제네시스 자동차의 미주 공장에서 어떠한 물품이 필요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은 HL 만도의 평택 공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HL 만도에서는 HL홀딩스한테 이 제품이 미주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HL홀딩스는 포워더한테 이 물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더는 배, 비행기, 트럭 등 다양한 운송수단의 업체들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군데인 선사에서 물건이 담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박을 배치하고 난 다음에 화물 운송장을 전달을 합니다. 이 화물 운송장에는 언제 출발할 거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아직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포워더는 이 운송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HL홀딩스와 고객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HL홀딩스는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워더의 답장만 기다려서는 고객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물 운송장에서 직접 같이 다운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 잘 배송되고 있는지 선사 사이트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고객 대응인데 다만 이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동화를 고려하게 되죠. 시스템 자동화를 하려고 하니까 세 가지 문제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이 화물 운송장이라고 하는 게 레이아웃이 모두가 달라요. 최소한 20개 이상입니다. 이 20개 이상의 사이트 운송장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려다 보니 2세대 OCR이라고 얘기하는 IDP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IDP는 잘 아시겠지만 높은 확률로 키밸류 값을 뽑아냅니다. 다만 모델별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개가 넘는 선사 사이트에서 일일이 웹프롤링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공수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엑셀 자동화, 그리고 이메일 자동 보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제안을 했을까요? 레이아웃이 많이 다른 이러한 형태더라도 저희는 3세대 OCR이라고 부를 수 있는 OCR에다가 LLM을 더한 형태로 간단한 스키마 작업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로 값을 뽑아낼 수 있는 다큐먼트 붓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UX가 모두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 뽑아야 할 값은 같습니다. 물품이 잘 가고 있는가, 예상 도착 시간은 언제인가. 그렇다면 이거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엑셀 자동화, 이메일 자동 보내기 이런 거는 워낙 RPA가 잘하던 영역이죠. 실제 H홀딩스 직원의 이메일 화면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8분 사이에 이메일이 3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첨부 파일로 보면은 첨부된 운송장을 다운로드 하라고 하죠. 먼저 RPA로 운송장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운송장 중에 하나예요. 20개가 넘는 운송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꼭 뽑아야 될 데이터들 한번 본다면 먼저 컨테이너 넘버입니다. 이 컨테이너 넘버를 키로 계속 물품을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 보이는 예상 출발 시간입니다. 실제로 출발하지는 아직 않았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3세대 OCR로 데이터를 추출한 화면입니다. 당연히 이 값은 그대로 가져왔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줄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프롬프트로 이 포맷을 YYYY MMDD 형식으로 바꿔서 저장해줘라고 하면은 저희가 엑셀에 넣기 좋은 형태로 아예 변환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낸 데이터들은 저희 솔루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MySQL이나 오라클 등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브릭트 오토메이션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DB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저장한 값들 중에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엑셀 값들, 여기서는 컨테이너 넘버별로 예상 출발일이 되겠죠. 이 예상 출발일을 엑셀로 작업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출발했는지 그리고 언제 도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선사 사이트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물 운송장에 있던 아까 키라고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넘버를 선사 사이트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정 도착 시간과 실제 출발 시간이 보여지죠. 지금 예정 도착 시간이 회색으로 보이는데 실제 도착하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UX도 있고요. 어떤 사이트는 아예 테이블 형식으로 나와서 그냥 둘 다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출해야 될 값은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저희 솔루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엑셀 작업을 합니다. 아까와 다르게 실제 출발 시간과 그다음에 예정 도착 시간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다면, 예정된 도착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알람을 줘서 빨리 리스크 센싱을 하고 고객과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좀 세 가지를 좀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RPA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방식은 생성형 AI를 더한 에이전트 봇 방식입니다. 20개가 넘는 선사 사이트에서 웹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럼 예전에는 저게 스위치문을 써가지고 20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공통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를 먼저 선사 사이트를 오픈한 다음에 컨테이너 넘버를 넣고 조회를 시작해.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프롬프트로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를 중간에 하다 보면은 가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티즌 디벨로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Estimated Arrival Date는 예정 도착 시간이고, 그리고 ETA라고 표시를 하고 포맷은 YYYY MMDD로 표현해. 이제 이렇게 말만 하면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이트들마다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사이트들은 쿠키 팝업을 해제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이트들은 공지 팝업이 뜨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는 이렇게 자연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팝업이 뜬다라고 하면은 허용한다는 체크박스에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팝업을 닫아줘. 그리고 나머지를 실행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번에 생성형 AI를 이용해가지고 대체 코딩성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좋았던 점은 기존에는 이렇게 비정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성형 AI를 이용해서는 자연어로 예외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좋은 가치를 받았고요. 하지만 완벽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캡처를 한 다음에 LLM한테 던지다 보니 토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용과 효율성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RPA-봇과 에이전트 봇을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 H홀딩스는 두 가지를 함께 잘 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SDS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즉 목표 지향적이고, 두 번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며, 즉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세 번째, 자동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맥락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전 대화 기록이나 이전 작업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가트너의 2026년 기술 트렌드 파일을 검색해서 마스터 에이전트 동향 문서 보고서를 만들고 오늘 3시에 팀원들 대상으로 공유 회의를 등록하고 참석 요청 메일을 보내줘. 자, 지금 제가 읽은 내용에서 자연어가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뭐 할까? 파일을 검색하고 보고서 만들고 회의 등록하고 메일을 보내야겠구나. 자, 자연어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에이전트가 매핑됩니다. 파일 검색을 위해서는 지식 검색 에이전트가 매핑이 되었고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 에이전트가 매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에이전트 밑에 서브 에이전트들이 동작을 합니다. 지식 검색을 위한 에이전트에서는 이 지식이 외부 검색, 외부 자료일 수도 있고요. 회사 내부의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워크스페이스처럼 소통 협업의 공간에 가져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부 자료 검색 툴이 매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잠깐 화면으로 볼게요. 사용자가 입력한 요청이 어떻게 에이전트로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자연어 요청을 이해하고 실행할 작업을 세분화하여 연관된 에이전트를 호출합니다. 가장 먼저 문서 작성 에이전트가 보고서 생성 툴을 실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정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는 임직원의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은 후에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스케줄 등록 툴, 메일 발송 툴을 실행시켜 남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확인해보면 메일 수신과 일정 등록이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브리트 오토메이션에서는 프로세스 플로우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화면이고요. 이 프로세스 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툴을 제작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프로세스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메일 보내기라고 하면은 각 회사나 기관마다 다들 이메일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여기 API 연결 같은 부분들을 여기 프로세스 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툴을 어떻게 할까요? 에이전트로 등록을 해야죠. 어떠한 상황에서 이 에이전트가 호출해야 되는지를 먼저 자연어로 한사하게 적습니다. 프롬프트로 어떨 때 이 에이전트를 호출해라고 알려주고 각각의 필요한 필드 값에 대해서도 디스크립션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필수 값을 적어두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메일을 보내려고 하면은 메일 수신 있는 필수 값이어야 되고 그 필수 값이 없다면 사용자한테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메일을 보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에이전트 등 빌더 화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툴과 에이전트는 알겠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LLM과 연결이 되고 또 히스토리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또 마지막 영상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AI 플로우 화면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에이전트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더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하고 처리 후 결과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부터 리더 에이전트와 연결되어 있는 각 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지뢰 처리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관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환하여 리더 에이전트에게 전달합니다. 서브 에이전트에서는 사용자의 질문과 연계된 툴을 매핑하고 툴의 실행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LLM이 활용됩니다. 프롬프트 관리에서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위해서 공통으로 정의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 답변에서는 사용자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대화 이력 관리에서는 이전 대화와 작업 이력을 저장하여 맥락을 유지한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AI 플로우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이 저희 어떻게 이 구조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AI 플로우 화면이고요. 기본적인 에셋은 저희가 고객사랑 파트너 사이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고객에 맞춰서 커스텀은 이 화면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RPA 초창기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발을 모르는 혹은 초급 개발자들도 RPA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할게요. 생성형 AI를 이용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맨 땅에서 구축하시려고 하면은 분명히 특급 개발자들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브리트 오토메이션과 함께라고 하면 중급 개발자, 고급 개발자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업무 자동화라고 하면은 단순 반복 업무에 대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RPA를 넘어선다는 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고 브리트 오토메이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삼성의 정민희 국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드릴 그 상품 기획하고 있는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정부장께서 저희 그 신규
얼마 전에 11월 3일 날 4.1 버전 릴리즈 된 것을 활용해서 올해 연내 프리뷰 가지고 열심히 POC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발표와 좀 다르게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실무적인 상세한 설명으로 브리티 오토메이션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좀 하셨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브리티 오토메이션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사업했던 것들 설명드리고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19년도에 RPA 기능, 저희 좀 전에 보셨지만 RPA 말고 딴 것도 많은 것 같죠. 그래서 RPA 기능 중심으로 시장에 소개를 좀 드렸고요. 당시에 기업 고객분들의 삼성 SDS 소프트웨어 하면 가지고 계신 어떤 불안함, 선입견 이런 것들을 딛고 저희가 마침내 23년도에 국내 마켓시어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 또 이렇게 세션이 있으신데 글로벌 IT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이렇게 손꼽히는 UiPath가 유일하게 글로벌 리전에서 1등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저희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가트너 가장 공신력 있는 리포트죠. 가트너의 NQCC에서도 올해 6년 연속으로 등재됨으로써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좀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 저게 전데요. 작년에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키노트 발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조금 전례와 다른 저희 발표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그룹장님께 제가 부탁드려서 매번 이런 행사하면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들만 블라블라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 열심히 뛰었던 구체적인 POC 사례 한번 소개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던져드렸던 메시지는 뭐냐면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오른쪽 문장에 세 음절의 키워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오토메이션 아니고요. 저희는 바로 실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광풍인데요. 기업 고객분들 중에서는 최근 한 2, 3년, 빠르게는 한 3년 전부터 자체 LLM과 생성형 AI 플랫폼을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셔서 도입하신 고객들이 많으시고요. 내년에도 아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씩 최근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친구들 가지고 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결국 지식을 묻고 답하는 간단한 QA 말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생기셨고 플레이어들도 그에 발맞춰서 하나같이 에이전틱 AI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식 말고 액션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근에 좀 재미있는 리포트들 2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리포트는 올해 6월 달에 MIT에서 발표한 State of AI in Business 2025라는 타이틀의 리포트입니다. 요약하자면 북미의 이른바 Fortune 500급 되는 잘 나가는 기업들 도입하셨는데 약 5% 정도만 ROI적인 효과를 달성했다라고 설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 5% 기업들의 공통점이 에이전트 AI 기술이 아니고요. 굉장히 명확한 프로그램을 정리하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세우신 고객들만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이 향후 전망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데이터나 워크플로우 기반의 자동화가 곁들여져야지 결국 ROI 리턴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썸네일은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스케일이라는 생성 AI 플랫폼 스타트업과 더 센터 포 AI 세이프티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같이 합작해서 실제
휴먼 업무들을 처리했던 240개 프로젝트인데 이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 업무를 지금 잘 나가는 모델들을 활용해서 에이전틱 AI를 엔드-투-엔드로 구성해서 과연 얼마나 이 업무를 처리했는지 완결률을 테스트해본 그런 실험을 했다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 240개 업무는 평균 누적된 가치가 약 15만 불, 개당 한 200불씩 고객사가 대금을 지급한 거고 프로젝트당 한 12시간 정도 지속시간을 가진 실제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좀 재밌는 게 그 잘 나가는 GPT-5나 그록 그 다음에 컴퓨터 유수의 시초였던 소넷도 아닌 물론 마누스도 엄청 유명하죠. 마누스가 1등을 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마누스가 1등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눈에는 2.5%밖에 안 보입니다. 즉 에이전틱 AI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시장에서 떠들썩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톤의 소개를 드릴지언정 저희가 생각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실효성이라는 세 단어에서 여전히 퀘스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MIT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좀 정리했던 인사이트는 결국 LLM은 말은 잘하지만 여전히 일은 못한다. 즉 그러면 so what? 뭐가 필요하냐? 액션 레이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이 조사했던 프로젝트에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결국 AI가 E2E를 스탠드얼론으로 완결하려고 하는 접근이 맞을까? 즉 워크플로우의 일원이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로지컬 아키텍처의 레이어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이다. 인퍼런스 레이어, 즉 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액션 레이어,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인퍼런스 레이어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똘똘한 오픈소스 파인 튜닝에서 기업 고객 커스텀 모델로 도입하시는 것 정도 가지고는 전혀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겁니다. 즉 기업 고객의 굉장히 스페시픽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아까 보셨겠지만 상세하게 정리해서 굉장히 웰 파인드된 학습 데이터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파인 튜닝이나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 학습이 필요한데 그냥 웬만한 플레이어들이 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픈 AI나 클로드 같은 친구들이 와서 만들어줘야지 동작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액션 레이어는 또 뭐가 필요하냐? 액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학습 데이터는 결국 기업 고객이 쓰고 계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모든 UI적 요소들을 다 학습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SAP ERP도 온프레미스에서 다 똑같은 버전 쓰지 않으십니다. 고객들이 다 커스텀 하셔가지고 고객의 비즈니스 속성에 맞게끔 커스텀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아까 현실 가능한가 라고 살펴봤을 때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준비했다 치더라도 오픈 AI나 클로드가 와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키노트에서 말씀드렸던 방향,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방향, 정그룹장님께서 소개드렸던 실체, 이 모든 것이 저희는 모델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RPA, BPA 요소 안에 에이전틱 AI 기술을 활용한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사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들으시면 자칫 오해하시면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유, 고민,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저희 고객을 마주하면서 허탈해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전통적인 RPA, BPA는 저희가 어렵사이 5, 6년 동안 해왔던
기술 영역이고 고객과 마주했던 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버려버리고 모델 중심의 무리한 에이전틱 AI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앞에 정 국장이 막 소개하셨던 그런 기능들이요. 그 BPA, RPA 위에서 덧대서 에이전틱 AI 기능을 구현했다는 게 도대체 뭐야? 여기 보시면 원래 RPA, BPA 봇은 잘 아실 테고요. 어제 에이전틱 봇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여기에 RPA 워크플로우 혹은 BPA 워크플로우 안에 전용 카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PA는 딱 정형적인 시나리오와 정해진 데이터만 핸들링할 수 있을 텐데 가변적인 시나리오,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뭘 찾아야 될지 정해지지 않은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날 탑10 사이트를 정해서 그 이후에 정해진 탑10 사이트에서 뭔가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된다. 그럼 미리 짤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어댑티브 액션 카드를 저희는 RPA 안에서 혹은 BPI 안에서 구현을 해서 실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HL 만도의 그러한 비정형적인 상황의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국장께서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그 AI 에이전트 접근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모델만을 주로 써가지고 핸들링하는 플로우를 제일 마지막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핵심은 마지막에 툴을 어떻게 만들까요? 결국 그 툴들은 RPA 프로세스나 BPA 프로세스가 툴링으로 결국 워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번에 이제 나머지 다 프리뷰 딱지가 있는데 다큐먼트 봇이라는 녀석 중간에 아까 살짝 BA를 해서 컨테이너 넣은 걸 긁어 오는 걸 보셨을 건데요. 이 친구는 전통적인 IDP처럼 500장, 600장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모델을 굽는 게 아니고 그 어떠한 양식의 데이터가 오더라도 스키마를 세팅해서 캐릭터를 추출하고 그 캐릭터와 스키마 내용을 LLM에 던져서 키밸류를 뽑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잘 보시면 이 로지컬 아키텍처에 이 블럭마다 물론 LLM이라고 써놨지만 LLM 아니고 VLM일 수도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 그 어떤 거라고 저렇게 점선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저희 기능들과 연결을 해서 기존의 RPA, BPI가 처리하던 기업 업무 자동화에 커버리지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버드에서 분석한 리포트를 보면 전통적인 RPA로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 업무의 약 30% 정도다 라고 보시는데 이 에이전틱 AI 기술을 병합함으로써 약 70%까지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ROI를 그렇게 저희와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